속보, 축구 커뮤니티 파장 다시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시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역대급 파장. 한때 우리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웅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의 신화를 함께 써 내려갔던 이들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 축구의 미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임을 둘러싼 이 소동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되어가고 있다. 13일 대한축구협회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강행했다. 그리고 15일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칭 스태프 선임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 소식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씨를 지폈다. 이천수, 이영표, 이동국, 그리고 마침내 캡틴 박지성까지 한때 그라운드를 함께 누비던 동료들이 이제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축구협회는 신뢰를 잃었고 홍명보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소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안정환의 침묵이다. 그의 유튜브에는 축협 관련 내용은 없었다. 스완지 시티로 이적한 엄지성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안정환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정환 19위 영상 댓글을 통해 지금 시점에 이런 콘텐츠를 올릴 거라곤 예상 못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 이 목적인 채널인데 작금의 사태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 후배는 진실을 얘기해 법정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경기 리뷰할 때인가? 등 안 의원을 비난했다. 한때 K리그의 왕자로 불리던 그가 지금은 말 한마디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축구협회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박주호라는 한 젊은이가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를 법의 이름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마치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처럼 보였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폭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감독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서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 그 당시 축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축구 팬들이 지지를 보냈다. 이동국은 인터뷰에서 박주호를 보호해야 한다 고 했다. 축구협회가 진정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박주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용기를 치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오히려 그를 위협하고 나섰다. 축협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이 쓴소리했다. 단순한 비판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축협은 이런 비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인정하기도 싫은 모양새다. 이는 축구협회의 자성과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클린스만 선임 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 홍명보가 던진 이 질문이 이제는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축구협회의 비정상적인 감독 선임 과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그 비정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정혜성 위원장은 클롭급 감독을 약속했다. 많은 이들이 세계적인 명장의 부임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의 지휘봉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홍명보 선임이 전격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박주호의 폭로로 인해 정혜성 위원장의 약속도 거짓말이었던 것이 들통났다. 애초에 국내 감독으로 결론을 내고 시작한 선임 절차였다. 황선홍 임시감독 때에도 김도훈 임시감독 때에도 많은 팬이 우려했다. 겉으로는 외국 감독 모셔온다는 축협의 말과 다르게 행보는 국내 감독이었던 것이 너무 티가 났다. 만약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다면 굳이 홍명보까지 올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개월 넘게 거절하던 감독직을 하루 만에 수락했다는 홍명보의 결정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그가 말하는 축구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의 갑작스러운 변심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아니, 일정 부분은 맞다. 홍명보는 나는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10년 전 그가 처음 국대 감독이 되었을 때 겪었던 실패를 무마하고 싶은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어쨌든 5개월을 유지하던 거절 스탠스를 무시했고 본인도 축협의 절차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루 만에 수락했다. 5개월과 하루의 차이는 너무 크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홍명보,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안정환,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 축구의 영웅이었고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그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바로 한국 축구의 승리였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유니폼을 입은 팀메이트가 아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 철학,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천수는 SNS를 통해 첫 번째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협회의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축구 팬들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영표는 방송을 통해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국은 지금의 이슈에서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이요 라며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 라고 후배 박주호를 옹호했다. 박지성은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례는 너무 커서 그 결과가 이 사례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가 나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정환의 침묵은 많은 이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두려움인가? 아니면 신중함인가? 어느 쪽이든 팬들의 실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나이도 40대를 넘어섰다. 30이면 1입, 40이면 부록이라 했던가. 이제 그들은 각자의 철학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확고한 신념이 오히려 그들을 갈라놓고 있는 듯하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오히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분오열에서 누가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하는가는 결국 팬들이 판단할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이 지금도 영웅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클럽팀에서의 성공과 국가대표팀에서의 영광은 다르다.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 그 이상이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국민의 열망이 모인 결정체다. 지금 축구협회의 행보가 과연 한국과 축구 팬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미래의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축협 눈에 잘 보여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 따위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반면 침묵하는 이들은 어떤가? 안정환의 침묵이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다. 축구협회는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영원할 것이다. 지금 축구협회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진정한 애국일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을 먹고 사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침묵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2002년의 스타 안정환 정도의 인물이 지금도 축구계에 영향력이 있는 그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 신뢰와 절차의 중요성. 축협, 사기업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이임생 기술이사가 하루 만에 홍명보를 설득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축구협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축협은 결과만을 보여주는 기관이 아니다. 축구협회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일정 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는 공적 영역이다. 공적 영역에서는 효율성과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절차와 신뢰,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천수, 이영표, 이동국, 박지성, 그들의 비판은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 바로 신뢰의 상실이다. 신뢰 없는 설득이란 있을 수 없다. 설령 홍명보 감독이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축구협회는 단순히 결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이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